그 병실 앞이었어요. 제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안에는 그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의 전 부인이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 딸도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아, 나는 저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사랑했어요. 숨 쉬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깊이. 근데요? 세상 어디에도 제가 설 자리는 없더라고요. 진심이었는데, 그 사람을 향한 마음 하나는 누구보다 뜨거웠는데, 그 사람 곁엔 이미 그들만의 세계가 있었고, 저는 거기, 그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로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사는 곳은 경기도 남양주시 아파트 단지 끝자락에 자리한 오래된 15층짜리 건물 8층입니다. 64살. 이름은 정숙이고요. 남편은 벌써 16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사람 없이 사는 것도 이젠 아주 많이 익숙해졌어요. 딸은 캐나다에 살고 아들은 부산에 있어요. 가끔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긴 하지만 그마저도 연락이 자주 오진 않아요.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괜찮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동네 도서관도 가고 마트에서 할인하는 날에 장도 보고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들이랑 가끔 산책도 하고요. 그날도 그랬어요. 계곡길 등산 동호회에서 봄맞이 산행을 가기로 했거든요. 가평 쪽 어느 산자락 처음 가는 곳이었어요. 출발할 땐 그저 운동 삼아 다녀오려 했는데 참 인생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산 중턱쯤 올라가다 발을 삐끗했는데 누가 뒤에서 제 팔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목소리가 아주 낮고 또렷했어요. 보니까 마스크를 쓴 남자분이었는데 눈이 낯설면서도 따뜻하더라고요. 그때는 이름도 몰랐죠. 나이도, 사는 곳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잠깐의 인연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날 산행이 끝나고 주최 측에서 막걸리 한 잔씩 돌리던 자리에서 그 사람을 또 마주쳤어요. 아주 우연하게 같은 돗자리 위에 앉게 됐죠. 그 사람이요. 자기소개를 하더라고요. 이경수입니다. 49살이에요. 인천 살아요. 전 그냥 웃었어요. 남이 들으면 어색할 수 있는 말인데 그 사람은 참 자연스럽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말했죠. 정숙이에요. 64살이고 남양주 살아요. 그 사람이 순간 눈을 동그랗게 뜨더라고요. 예? 진짜요? 저는 제 또래인 줄 알았어요. 그래요. 그 눈빛에서 뭔가 조금 어긋나는 기류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오히려 그 어긋남이 나쁘지 않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살면서 누가 내 나이에 놀라는 표정을 본 게 몇 년 만이지? 그 사람과 막걸리 잔을 몇 번이나 부딪혔는지 모르겠어요. 봄바람이 불었고 산에서 내려오는 햇살이 따뜻했고 제 마음도 묘하게 가벼워졌어요. 그냥 그런 날이었어요. 그냥 그랬다고요. 그 사람 이름 하나. 이경수. 그 이름이 오늘따라 괜히 오래도록 생각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도 그 사람 생각이 자꾸 났어요. 이경수 씨. 이상하죠? 나이 들어서 이러는 거 좀 웃긴가요? 그냥 한번 얼굴 본 사람이 자꾸 머릿속에 맴돈다는 게 어릴 적엔 마음이 움직이면 손끝이 먼저 들썩였어요.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고 그렇게 가볍게 움직였는데 지금은요. 그냥 침대 머리맡에서 혼자 말없이 웃고 있어요. 참, 그 사람. 눈빛이 따뜻했는데 그 말 한마디로 하루를 넘기는 거예요. 며칠이 지나고 그 사람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사실 동호회 단체 채팅방을 통해서 제 연락처를 알아냈다고 하더라고요. 산행 때 다치신 발 괜찮으세요? 그 한마디 듣는데
괜히 목이 매더라고요. 아무 일도 아닌 안부인데도 그렇게 누가 나한테 신경 써주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멍만 좀 들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 사람 말끝을 머뭇거리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혹시 식사 같이 하실래요? 그날 막걸리 마시러 아쉬웠거든요. 그날 저녁 한적한 국밥집에서 다시 만났어요. 허름한 식당이었는데 그 사람은 마치 오랜만에 누굴 만난 사람처럼 잔뜩 설레 보이더라고요. 국밥 좋아하세요? 그 말에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뭐든 괜찮았거든요. 그 사람이랑 먹는 거라면 국밥을 휘저으면서 그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조금씩 꺼냈어요. 이혼한 지는 7년쯤 됐고 딸은 고등학생인데 요즘 사춘기라서 말이 잘 안 통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 사람 인생 안에 나는 들어갈 수 있을까? 나보다 15살이나 어린 남자, 한창 살림할 나이고 딸 하나 키우고 있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이런 말을 했어요. 정숙 씨는 웃을 때 참 따뜻해요. 그 말 듣고 제가 웃었는지 울었는지는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속이 너무 꽉 차올라서 숨이 조금 막혔어요. 세상에. 나 웃는 얼굴 따뜻하단 말 들은 게 언제였던가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봄비가 조금 내렸어요. 우산도 없이 걸었는데 이상하게 춥진 않았어요. 나는 정말 괜찮은 걸까요? 이렇게 누굴 좋아해도 되는 걸까요? 셋째 만남이었어요. 정확히 약속을 잡은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그 사람이 보고 싶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이미 나와 있었어요. 왜 그렇게 마음이 급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날따라 발걸음이 자꾸 앞질렀고 그 사람 눈빛은 뭔가 달라져 있었어요. 저는 없던 조심스러운 설렘이랄까? 서로가 서로의 눈을 말없이 오래 바라보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자꾸 늘어났어요. 한강 근처 포장마차에 앉아서 소주 한 병, 그리 차지도 않은 바람을 안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사람은 말이 별로 없었지만 그날은 좀 달랐어요. 자기가 살아온 얘기를 어떻게 외로움을 견뎌왔는지를 가끔은 웃으며 가끔은 침묵으로 내게 털어놨어요. 그 사람 손등이 제 손에 스치듯 닿았을 때요. 제가요. 조금 밀었어요. 그냥 반사적으로요. 근데 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진심은 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그 손길을 오래전부터 기다려왔어요. 그저 조금만 더 참아줬으면 싶었어요. 내가 허락하는 그 순간까지. 밤이 되었는데 춥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묻더라고요. 웃기죠? 그 순간만큼 바람이 불고 손이 시려도 하나도 춥지 않았어요. 오히려 낯선 따뜻함에 몸이 익숙지 않아서 마음이 흔들렸던 거예요. 식당을 나와 천천히 걷는데 그 사람이 이번엔 말없이 제 손을 잡았어요. 이번엔 제가 밀지 않았어요. 그 손을 잡고 잠깐 눈을 감았어요. 한참을 걷다가 그 사람이 갑자기 웃으면서 저를 힐끔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딱 1시간만 쉬었다 갈까요? 그 말에 저는 순간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그 사람 얼굴을 쳐다봤죠.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입으론 그렇게 말했는데요. 정작 표정은 아주 조금 웃고 있었어요. 그 사람도 그걸 알았는지 한쪽 눈썹을 슬쩍 올리면서 장난스럽게 덧붙였어요. 그냥 좀 같이 있고 싶어서요.
오늘은 집에 보내기 싫은데요.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건드렸어요. 그러면서도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한 발, 또 한 발. 그 사람이 이끄는 방향으로 조용히 따라가고 있었죠. 진짜 안 돼요. 이런데 아무나랑 가면 안 되는 건데. 그 말. 스스로 하면서도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아무나랑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사람이라서 더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무나 아니잖아요. 저, 지금, 정숙 씨밖에 안 보여요. 그 말에 제 심장이 툭 내려앉는 소리가 귀에 들릴 것 같았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웃기만 했어요. 부끄러움 반, 설렘 반, 그리고 사실은 그 사람 품이 정말로 그리웠어요. 그렇게 모텔 간판 불빛 아래 우리는 말없이 발을 멈췄고 서로를 바라보다 그 사람이 문을 먼저 열었어요. 저는요, 조용히 그 안으로 들어섰어요. 말은 끝까지 이러면 안 되는데 했지만 마음은 이미 그 사람 안에 있었어요. 방 안에 들어섰을 땐 잠깐 아무 말도 나오질 않았어요. 마치 서로가 숨소리를 들으며 자기 감정이 틀리지 않았는지 조용히 확인하는 것처럼요. 나는 벽에 기댄 채 가방을 풀지도 못하고 서 있었고 그 사람은 제 눈치를 살피며 잠시 조명을 낮췄어요. 희미하게 켜진 조명 아래 그 사람 얼굴이 더 가까이 다가왔을 때 심장이 아주 작게 하지만 분명하게 덜컥 내려앉았어요. 괜찮으세요? 그 한마디에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오래 참아왔는지 그제야 알 것 같았어요. 말 대신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입을 열면 눈물이 먼저 나올 것 같았거든요. 그 사람 손이 제 볼을 스쳤을 때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 손끝이 내 얼굴을, 내 목선을, 내 어깨를 따라 아주 천천히 내려오고 내 눈은 감기고 숨은 깊어지고 그러면서도 제 안에 숨어있던 오랜 여자라는 감각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남편과는 달랐어요. 남편은 늘 익숙했고 의무처럼 안고 피곤해서 돌아눕고 그 모든 게 사랑이라 믿고 살았지만 지금은 알겠어요. 그건 익숙함이지. 이런 간절함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조심스럽고 그러면서도 너무 절실했어요. 제가 부서질까 봐 어루만지는 손길, 처음 만져보는 것처럼 두근거리는 입술, 그리고 그 모든 게 저를 여자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었어요. 나는 그 사람의 손끝이 허리를 감싸고 등을 쓰다듬고 입술이 목덜미에 닿을 때마다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이런 느낌, 40을 넘기고부터 잊고 살았어요. 내 몸이 누군가의 손끝에서 떨린다는 것, 그 떨림이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고맙고 따뜻하다는 것, 그 사람과 함께 침대에 누웠을 땐 이미 모든 감각이 깨어나 있었어요. 가슴이 마주 닿고 숨결이 섞이고 손이 서로를 기억하려는 듯 머뭇거릴 때마다 나는 내 나이를 잠시 잊었어요. 아니, 그 나이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이 그 사람 안에서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몇 번이고 서로를 확인하고 닿고 감싸고 마치 처음인 것처럼, 아니 어쩌면 마지막인 것처럼 그 사람은 저를 안아줬어요. 그 밤이 끝나지 않기를 바랐어요. 욕망이 아니라 온기였어요. 외로움이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지친 세월 끝에서 누군가가 나를 여자로 불러주는 기적 같은 밤이었어요. 그 사람의 품에서 나는 조용히 잠들었어요. 아무 말 없이, 아무 걱정 없이, 그저 그 사람의 숨결에 안겨서 그렇게 깊게, 그렇게 단단하게 나는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 품에서 깨어난 아침은
믿기지 않을 만큼 평화로웠어요. 창문 너머로 비스듬히 들어오는 햇살. 서로 마주 본 채 조용히 웃는 얼굴. 손끝으로 뺨을 쓸어주는 움직임까지도 모든 게 마치 꿈 같았어요. 그런데요. 꿈은 늘 깨어나는 순간이 더 선명한 법이더라고요. 그날 오후 그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없었어요. 하루, 이틀, 그렇게 며칠이 흘러갔고 저는 점점 초조해졌어요. 전화를 걸었고 그 사람은 잠시 뜸들이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딸이 알았어요. 그 한 문장이 제 심장에 대못처럼 박혔어요. 그 사람은 말없이 한참을 있다가 덧붙였어요.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놀림당했대요. 자기 엄마보다 나이 많은 여자랑 사귄다고. 그때 처음으로 그 사람 목소리에서 미안함이 아니라 무거움을 느꼈어요. 감정이 아니라 책임감 같은 거. 그 사람 안에 내가 아닌 누군가의 아버지로서의 무게가 자리 잡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전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랑이 언젠가 이렇게 현실이라는 이름에 눌릴 거라는 걸 사실 예상했어요. 사랑은 자유로워도 사랑을 둘러싼 세상은 늘 무겁고 차가운 거니까요. 그 사람 딸은 아직 고등학생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지 모를 나이죠. 엄마 아빠가 이혼한 것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텐데 이제 와서 아빠의 여자친구가 자기 아빠보다 나이 많은 여잔 거죠. 나는 그 아이에게 무엇이었을까요? 그 사람의 연인, 아빠의 동반자, 아니면 누군가의 가정을 흔드는 존재였던 걸까요? 그날 밤 혼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봤어요. 창틀 위엔 늦은 봄비가 내려앉고 있었고 나는 가만히 눈을 감았어요. 사랑이 죄처럼 느껴졌어요. 아무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도 이제 와서 이 마음을 지우는 게 두려워졌어요. 그 사람 딸의 얼굴은 본 적도 없는데 그 아이가 받았을 상처가 제 마음 한가운데를 자꾸 찌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묻게 돼요. 나는 사랑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요? 정숙 씨, 나왔어. 그 사람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몇 날 며칠 뜸했던 연락, 그리고 갑작스레 찾아온 얼굴. 나는 웃었지만 마음 한쪽은 이미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밥 먹었어? 아니, 그냥 너 얼굴 보러 왔지. 그 사람 말투엔 늘 어딘가 따뜻한 게 있었어요. 당신 대신 너, 정숙 씨 대신 그냥 정숙아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도 며칠 전부터였어요. 처음엔 낯설었는데 이제는 그 말 하나에도 가슴이 찡해지더라고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조용히 어깨에 기대었을 때 나는 그 체온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새삼 알았어요. 그 사람 손이 내 손을 꼭 잡았어요. 나 말야. 이렇게 너랑 앉아 있으면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어. 그 말이 왜 그렇게 슬프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만나는 걸까요? 그건 사랑일까요? 도피일까요? 나는 애써 웃으며 물었어요. 딸은 괜찮아졌대? 그 사람 눈빛이 잠깐 흔들렸어요. 조금. 근데 아직 학교 가는 건 겁나나 봐.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아이 마음, 어느 정도는 알 것 같았거든요. 세상 앞에서 부끄러운 아빠가 됐을 그 사람, 그리고 그런 아빠를 감싸 안고 싶은 딸의 어린 마음. 그 사람이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제 손을 가만히 쥐었어요. 정수가, 너 놓치기 싫어. 그 말 한마디에 울 뻔했어요. 놓치기 싫다는 그 말이 붙잡겠다는 말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나는 조용히 그의 손을 쥐었다가 한번 토닥였어요. 괜찮아. 나는 이미 마음 다 줬으니까. 그 사람은 고개를 들지 못했고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사랑은 커졌지만
우린 더 가까워질 수 그날 같은 침대에 누워서도 우린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어요. 나는 그 사람의 옆모습을 보며 수없이 되뇌었어요.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해야겠다. 이 온기, 이 숨결, 이 눈빛, 다시는 갖지 못하더라도 나는 분명히 사랑했다. 그 사람 품에 안긴 채 나는 조용히 이 사랑에서 물러날 준비를 시작했어요.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도 알고 있었겠죠. 우린 사랑하고 있었고 서로를 놓아야 했어요. 그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서로를 아껴서였어요. 그 사람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온 날 현관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열쇠를 꺼내는 손이 떨리고 문고리를 돌리는 순간 그 사람 손이 문을 열어주던 모습이 자꾸 겹쳤어요. 혼자는 익숙했는데요. 왜 이렇게 낯설까요? 그 사람을 잠깐 들인 것뿐인데 이 집이, 이 공기가 모든 게 달라져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 조용히 TV를 켰어요.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 사람 목소리 없이 흐르는 시간은 너무 조용해서 차라리 시끄러웠으면 싶더라고요. 냉장고 문을 열었더니 함께 먹으려고 사둔 반찬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그 사람 묵은지 좋아했는데 국 끓여주면 꼭 2번씩 더 먹던 사람인데 그런 사소한 기억이 왜 이렇게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할까요? 핸드폰을 열었다. 그 사람 이름이 저장된 연락처를 보고 손끝이 멈췄어요. 지우지 못했어요. 지울 수가 없었어요. 문자창을 열면 잘 자요. 오늘도 보고 싶어요. 밥 챙겨 드셨어요? 그런 짧은 말들이 쌓여 있었어요. 그 사람 말투는 늘 다정했어요. 딸 얘기할 땐 조심스럽고 제 얘기 들을 땐 따뜻하고 그 모든 게 지금은 고스란히 제 마음을 찌르고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했던 게 정말 죄였을까요? 내가 여자라는 걸 이제서야 다시 느꼈던 그 시간들이 모두 틀렸던 걸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그 사람 생각은 더 선명해졌어요. 함께 걸었던 산길, 막걸리 잔 부딪히던 소리, 처음 손잡던 날의 떨림, 그 사람을 떠올리지 않으려고 조용히 눈을 감았지만 그 순간조차도 그 사람 품 안이 떠오르더라고요. 나는 다시 혼자가 되기 위해 오늘도 그 사람을 떠올리고 또 지우고 있어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익숙했던 나로 돌아가기 위해 매일 연습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 연습, 끝이 있는 걸까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밤중도, 아침도 아닌 애매한 저녁, 딱 이런 시간에 그 사람이 자주 왔었죠. 그런데 오늘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어야 한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그 얼굴을 보자 가슴이 그대로 무너졌어요. 그 사람, 그냥 서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엔 작은 봉지 하나만 들고요. 밥은 먹었어? 그 말이었어요. 이별을 하고 며칠 만에 처음 꺼낸 그 말이 아무렇지 않게 내 마음을 무너뜨렸어요. 나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먹은 것도 아니면서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아서. 이거. 국 끓였어. 묵은지 넣고. 그 사람이 내 손에 봉지를 쥐어줬어요. 그 손이 따뜻했어요. 너무 따뜻해서 손을 놓지 못했어요. 나는 조용히 물었어요. 왜 왔어? 그 사람은 한참 말이 없다가 눈을 맞추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내 얼굴 보고 싶었어. 밥 같이 먹고 싶었어.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 그 말에 가슴이 다시 덜컥 내려앉았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사람은 내게 다가와 아주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어요. 예전처럼 단단하게가 아니라 언제라도 놓일 것처럼 조심스러운 손길. 나는 고개를 숙인 채
그 사람 손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사랑한다는 말. 그건 이젠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린 둘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같은 밥상 앞에 앉았어요. 말없이 밥을 퍼주고 조심스레 국을 떠주고 무심한 듯 젓가락을 건넸지만 그 모든 손길에 우리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밥을 먹고 나서 그 사람은 소파에 앉았고 나는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어요. 경수가 그 사람이 내 이름을 불렀을 때 나는 그 눈을 볼 수 없었어요. 그 안에 미안함이 있든 그리움이 있든 지금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나는 속으로 말했어요. 나도 너 그리워. 정말 많이. 근데 그리움만으론 안 되는 게 있더라. 그날 밤 그 사람은 결국 돌아갔어요. 우린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입술 대신 눈빛으로만 서로를 어루만지고 안아주지 못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토닥이고 있었어요. 그 사람 등이 엘리베이터 문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나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아마 그 사람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건 끝난 사랑이 아니라 멈춰있는 사랑이라는 걸. 그 다음날 아침 경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수빈이 사고 났어. 지금 병원이야. 그 말에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외출 준비를 하면서도 손이 떨렸고 숨이 조급했어요. 그 아이를 본 적도 없지만 그 사람의 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 마음은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어요. 미워하려고 했고 멀어지려고 했던 아이. 그 아이가 아프다는 말에 내가 왜 이렇게 가슴이 저린 건지 나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오후였어요. 응급실에서 병실로 옮겨졌고 경수는 복도 끝에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그 사람 눈빛은 몇 년은 늙은 사람 같았어요. 많이 다쳤대. 내가 조심스레 물었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히 생명엔 지장 없대. 근데 멘붕 왔는지 아무 말도 안 해. 나는 말없이 그 사람 옆에 앉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있었어요. 말이 필요 없었거든요. 같이 걱정하고 있다는 것. 그거면 됐으니까. 그런데 병실 문이 열렸고 그 안에서 한 여자가 걸어 나왔어요. 그 여자는 경수의 전 부인이었어요. 그리고 그녀의 시선이 내게 닿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그녀는 놀란 듯 그러면서도 금방 정리된 표정으로 경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밖에서 이러고 있을 거면 뭐 하러 왔어? 그 사람은 아무 대답도 못했고 나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그녀가 내 쪽으로 눈을 돌렸을 때 그 눈빛엔 놀람도 경계도 그리고 아주 작은 비웃음도 섞여 있었어요. 저 여잔 누구야? 그녀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요. 나는 이곳에 있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병원도, 이 걱정도, 이 남자 곁도 모두 나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 여자가 다시 병실로 들어가고 경수가 조심스레 내 손을 잡았지만 나는 천천히 손을 뿌리쳤어요. 경수가 그 사람이 부르는데 목소리가 너무 약했어요. 그래서 더 슬펐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사랑해서 왔는데, 걱정돼서 왔는데, 그게 왜 이렇게 죄처럼 느껴지지? 그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가만히 내 앞에 서서 입술만 꼭 다문 채 나는 천천히 복도를 걸어 나왔어요. 걸음마다 마음이 무너졌고 심장이 쿵쿵 무너지는 소리가 발끝까지 울렸어요. 병원 현관을 나서려던 순간 나는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속으로
아주 작게 혼잣말했어요.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며칠째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살았어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뉴스를 보고 밥을 짓고 혼잣말로 잘 먹자, 정수가라고 중얼거리며 혼자 밥을 먹었어요. 사람들은 그런 일 없었던 것처럼 살아야 한다고 했어요. 사랑은 지나가는 거고 감정은 무뎌지는 거라고. 근데요? 그게 정말 그렇게 되던가요? 하루 중 그 사람을 떠올리지 않는 시간이 단 1분도 없었어요. 눈으로는 TV를 보고 있어도 마음은 늘 그날 병원 복도에 멈춰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 작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보낸 사람 이름도 없이 앞면엔 딱 세 글자만 적혀 있었어요. 정수가. 그 글씨체만으로도 알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이었어요. 봉투를 뜯자 짧은 편지 한 통이 나왔어요. 정수가. 그날 널 그냥 보내서 미안해. 병원 복도에 서 있는 내 얼굴이 지금도 계속 떠올라. 수빈이는 이제 조금씩 말도 하고 예전처럼 웃기도 해. 내가 얼마나 걱정했을지 안다. 그땐 말 못했지만 너랑 같이 있었던 그 시간들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계절이었어. 그래서 미안했어. 내가 더 상처받을까봐.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다시 만나게 된다면 나는 또 너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 정수가. 오늘도 보고 싶었어. 나는 편지를 들고 창가에 앉았어요. 햇살이 조용히 들어오고 있었고 그 빛에 편지지가 스며드는 게 보였어요. 마치 그 사람 숨결처럼 잔잔하고 따뜻했어요. 울지 않으려 했어요. 정말 많이 참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손에 힘이 빠지면서 편지가 무릎 위로 툭 떨어졌어요. 나도 당신 보고 싶었어요. 속삭였어요. 아무도 듣지 못하게, 그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게.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그 사람 꿈을 꿨어요. 산길을 함께 걷고 있었고, 그 사람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우리 다시 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꿈속에서 내가 그렇게 물었고, 그 사람은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어요. 응, 너만 괜찮다면. 나는 요즘 일찍 잠이 들어요. 그리고 일찍 깨어나서 창문을 열어요. 아직은 새벽바람이 차갑지만 그 안에 어딘가 봄의 기운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다시 오고 있는 봄. 편지는 책장 안쪽에 조심스럽게 넣어뒀어요. 가끔 꺼내 읽고 싶을 것 같아서요. 하지만 내일은 보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조금씩 그 사람 없이도 숨 쉬는 법을 배워야 하니까요. 며칠 전엔 오래된 친구랑 함께 등산에 갔어요. 처음 경소를 만났던 그 산, 그 길을 다시 걷는 발걸음이 그리 무겁지 않았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그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천천히 와. 숨 차면 잠깐 쉬어. 그 한마디에 참았던 눈물이 잠깐 차오르긴 했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어요. 나 이제 알겠어요. 사랑은 꼭 곁에 있어야만 완성되는 게 아니라는 거요. 그 사람은 이젠 내 안에 있어요. 내 기억 속에, 내 계절 속에, 그리고 내가 다시 웃을 수 있는 이유 속에. 그날 산 위에서 노란 산수유가 피어 있었어요. 아직 완전히 펴지 않은 꽃들이 햇살을 머금고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죠. 그걸 보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이제 다시 피어도 괜찮겠구나. 사랑은 끝났지만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봄이 온다는 것. 나는 오늘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놓아주고 내 삶을 안아줍니다. 그 사람과 함께했던 봄, 그 계절은 이제 내 안에 살아있고 나는 이제
나의 계절을 다시 살아볼 겁니다. 그래요. 봄은 다시 오니까요. 사랑이 꼭 끝까지 이어져야만 진짜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걸까요? 저는 아직 정답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당신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이라면 그 사람의 손을 놓으시겠어요? 아니면 다시 한번 용기를 내보시겠어요? 이 이야기 속 마음들이 당신의 가슴에도 스며들었다면 좋아요로 그 따뜻함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사랑의 끝을 함께 지켜봐 주실 거라면 구독으로 곁에 있어주세요. 다음 이야기는 당신의 선택에서 시작될지도 몰라요.